자, 적분 우리가 부정적분에선 적분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정적분에서 적분의 계산을 배웠죠. 지금은 이제 세 번째 적분의 기하적 의미라는 건데 적분의 기하적 의미는 잠깐 한번 수업한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앞에서 설명하다가 적분은 이제 넓이를 구하는 수단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잘게 잘라요.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 하나의 넓이를 구할 건데 여기 잘게 자른 x를 dx라고 하고 높이는 y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둘이 곱한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n을 무한으로 n등분했으면 오차가 있으니까 무한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면 이 기호가 인테그랄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적분의 이제 기하적인 의미인데 깊은 내용은 미적분에서 실제로 정의는 미적분에서 배우고 여기서는 그냥 적분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다만 차이는 뭐냐? 적분은 양수 음수 값을 둘 다 같지만 넓이는 양수값만 간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넓이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를 적분하면 이만큼 음수가 나오고 이만큼 적분하면 양수가 나오겠죠.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값이 넓이랑 똑같지는 않겠지. 당연히 부호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원 정도가 이제 넓이라는 단원이 실제로 있는데 거기서는 음수를 양수로 처리하면 되는 음수를 양수로 처리하는 작업만 하면 넓이로 바뀐다. 그걸 배우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제 기하적 의미라고 해놓고 뭘 배우냐면 범위가 나누어진 함수에서 적분 그다음 절대값 함수의 적분, 절대값 또 우리를 귀찮게 하는 절대값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의 적분이 나와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우함수랑 기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야. 이제 너무나 중요한 내용, 너무나 심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지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 너는 우함수야, 너는 기함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우함수는 뭐냐면 y축 대칭함수야. 제가 이거를 애들이 너무 헷갈려. 우랑 기를.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우라는 i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y축 대칭으로 생겼죠. 어쩜 이름도 잘 지어가지고 그래서 y축 대칭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원점 대칭함수는 기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정의는 이제 y축 대칭함수, 원점 대칭함수 말로 하면 그런데 식으로 보면은 f는 f-x와 같다. 즉 양수 쪽과 음수 쪽이 서로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좌우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x는 fx랑 부호가 서로 다르다. 마이너스가 앞에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좌우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항 함수에선 차수로 보면 짝수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도 똑같으니까 짝수차수가 우함수가 되겠고요. 홀수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가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홀수차수는 기함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항함수에선 짝수차수랑 홀수차수 구분하시면 되고 다항함수로 넘어가서 미적분에서는 실제로 이 식으로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를 확인하거나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어요. 여기서는 수학 2에서는 다항함수만 나오니까 차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가 있는데요. 예시는 y는 x제곱 그 다음에 짝수하면 있죠? 그 다음에 상수항도 짝수차에 0차가 되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잠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생겼었죠?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서 y축 대칭이다. 코사인 그래프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 원점 대칭 역시 이렇게 복습하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분에서 갑자기 이게 왜 나옵니까? 적분에서 갑자기 왜 나오냐? 적분 구간이 대칭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적분 구간 대칭일 때 그림을 잘 보시면 우함수 같은 경우는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적분 구간 대칭, 즉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할 때 굳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0에서 a까지만 적분해서 2배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을 열심히 해봐서 알겠지만 한쪽 끝이 0이라는 것은 굉장히 계산에서 유리합니다. 하나라도 덜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쪽 끝이 0이 되는 이 계산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가르쳐주면 아무 때나 쓰는 친구가 있는데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언제만 사용하는 거다. 우함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함수일 때 혹은 기함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기함수일 때는 모양이 똑같은데 부호만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적분 구간 대칭을 적분하게 되면 그냥 상수에 대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꿀이잖아, 그지? 계산 아예 안 해도 됩니다, 기함수일 때는. 그래서 적분구간 대칭일 때 반드시 제발 적분구간 대칭일 때는 우함수와 기함수를 제발 떠올려주세요. 나는 그냥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그냥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시험이 끝납니다. 다른 문제들을 다 놓치게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적분구간 대칭일 때는 우함수, 기함수를 생각하실 거고 우함수는 짝수차수, 기함수는 홀수차수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함수하고 기함수가 곱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래요. 왜냐하면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니까. 그쵸? 2차 곱하기 2차 뭐야? 2차 곱하기 2차는 2차 곱하기 4차로 해볼게요. 6차가 되겠죠? 그래서 우랑 우를 곱하면 우다. 짝수와 홀수 곱했어. 여기서 많이 틀려. 짝수하고 홀수 곱하면 지수가 더해지게 되므로 기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 기함수와 기함수는 우함수다. 여기서도 많이 틀려요. 3차랑 3차 한번 곱해볼까요? 몇 차가 됩니까? 6차가 되죠. 그래서 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다. 언제 나오냐?
자, x제곱 fx라고 해놓고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놓고 fx는 기함수라고 줬어. 근데 얘는 뭐야? 우함수잖아.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곱하면 뭐야? 우 곱하기 기니까 우 곱하기 기니까 뭐야? 너는 기야. 그럼 계산은 뭐다? 0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문제집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 문제 게 많진 않은데 유형 자체가 이 구간이 나눠지는 문제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클 때는 다르잖아. 그럼 우리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0까지는 해당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1 dx.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는 또 양수에 해당하는 함수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짝짝 계산하시면 답인데 중요한 거는 심화 유형입니다. 유사한 심화 유형. 자, 심화 유형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를 똑같이 구원 나눠줬어. 위에 문제랑 똑같아. 근데 어디가 다르냐? 아, 여기가 다르다. 달라졌다. 달라졌어. 자, 그러면 기본 풀이는 뭐냐? 함수 fx-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자, fx-를 구한다는 거는 뭐다? 뭐라고 써있어? 모든 x 대신 x-를 넣어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이 무슨 실수하냐? 여기다 잘 넣습니다. 여기다도 잘 넣어요. 여기다도 잘 넣어요. 여기다도 넣습니다. 아우, 귀찮아. 여기다는 안 넣어요. 여기다도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야. 여기다 안 넣어가지고. 그래서 구간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바꾸고 1에서 2까지로 바꿔서 이제 해당하는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풀이는 뭐냐면요. fx-1이란 이 적분식 자체에서 x 대신 x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 1이 떨어져 나간다, 그지? 왜냐면 나 이거 그대로 쓰고 싶어서. 그런데 x 대신 x 플러스 1 대입했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1 평행 이동 되는 거야. 구간이 마이너스 1 평행 이동 됐죠? 마이너스 1 평행 이동 됐죠? 그럼 나는 이 함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0까지는 x 플러스 1 적분하시면 되고요. 0에서 1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훨씬 낫죠? 근데 뭐 이 문제에서 훨씬 나아서 제가 이걸 알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여기 써있지만 적분함수를 평행이동하고 구간을 변경하는 풀이는 어려운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아이템이다라고 했죠. 특히 미적분까지 염두하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미적분에서는 함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함수를 건드리는 거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식을 건드리는 게 훨씬 낫고요. 함수는 애위 두는 거예요. 참고로 공부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절대값 적분인데요. 절대값 적분도 이제 내용이 좀 있어요. 절대값 적분인데 절대값 적분 너무 쉽지 않냐? 왜? 이 기준으로 범위 나누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 0까지 0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로 나누면 돼. 그럼 이건 2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달고 나오겠죠? 달고 나올 때 어디로 달고 나오냐? 여기로 달고 나오셔야 돼요. 네. 여기는 어떻게 돼? 그냥 나와. 그럼 선생님 여기 왜 여기다 달고 나와야 됩니까? 왜 달고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함수식을 굳이 부호만 다른 식을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쓰게 되면은 계산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식이 비슷한데 부호만 다르잖아. 그럼 막 헷갈리잖아. 그죠? 우리가 막 더하기 쓰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빼기로 바꾸고 그러잖아. 이 쓰다가 갑자기 3으로 바꾸고 그러잖아. 그러지 말고 적분 자체는 그냥 같은 식을 한 번만 해라. 대신 앞으로 부호를 빼라. 그 얘기입니다. 자,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1차 절대값은 기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어떤 성질을 갖냐면 얘가 2 해서 이렇게 V형을 이루는 함수야. 근데 0부터 3까지라 그랬잖아. 근데 적분의 기하적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넓이를 구하는 수단이라 그랬잖아. 근데 여긴 다 뭐야? 양수 영역이잖아. 그럼 그냥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내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면 여기도 2예요. 여기가 1이잖아요. 여기가 1이에요. 따라서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2 더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5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훨씬 멋진 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절대값일 때는 반드시 기하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은 삼각형하고 원밖에 없습니다. 사각형은 삼각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도형들은 더 어떻게 구하냐? 다 쪽에서 원이 되거나 다 쪽에서 부채꼴이 되거나 최소한 혹은 다 쪽에서 삼각형이 되거나 아니면 적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보는 관점을 삼각형과 부채꼴로 딱 단순화시켜 버리시면 그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딱 보이는 거야. 이건 제가 참고로 쓸데없는 소리 한 거고요. 어쨌거나 1차 절대값일 때는 삼각형이 나오니까 뭘로 해라? 넓이로 해라. 네. 안타깝게도 2차 절대값일 때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차 절대값일 때는 범위를 다 일일이 나눠줘야 되는데 자 0하고 2가 있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범위를 잘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여기겠죠? 여기는 양수네요. 음수네요. 3이 여기 있겠죠?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0에서 2까지는 어때?
음수잖아. 달고 나와야 돼. 달고 나오는데 어디로 달고 나오기로 했어요? 우리 여기로 달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도 답은 당연히 열심히 하면 나오지만 우리의 이차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고 여기다 2배를 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2차 적분은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넓이에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공식은 간단히 얘기하고 제가 나중에 넓이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넓이를 쓰는 얘는 어떤 거냐면 2차 함수하고 x축이 만날 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날 때, 두 2차 함수가 만날 때 세 가지 다 사용할 수 있고 전부 다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큰 근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전부 다 방법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누시고요. 최고차 계수를 절대값 씌워서 붙여주시면 돼요.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연습하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할 거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쨌거나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0에서 2까지 이 부분 둘러싸인 데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넓이 공식입니다. 이거는 둘러싸인 부분 어떻게 구한다? 6분의 근을 빼 2잖아. 2 빼기 0 세제곱 하시고요. 선생님 최고차 계수는 어디 있어요? 최고차 계수가 1이잖아. 1 그지? 1 계산하시면 6분의 8이에요. 요 값이 6분의 8이 나온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은 요 넓이 계산은 제가 참고로 넓이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요 단원에서는 식 세우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성에 의해서 두 개가 똑같아서 이건 계산하지 않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성하고 많이 같이 나와. 많이 같이 나오니까 2차 함수와 대칭성은 항상 같이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필수형 4번 이 우함수 기함수 문제예요. 문제 딱 대놓고 우함수 기함수라고 했어. 어디서? 자, 기함수라고 그랬네요. 우함수라고 했죠? 좌우가 똑같아. G는 뭐야? 기함수야.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3이야. 0에서 4는 4야. 얘 한번 구해봐. 그랬어. 뭐가 딱 보였어? 적분구간 대칭이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적분구간 대칭이다. 대칭이면 뭘 생각하라고? 우기를 생각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뭐야? 우야. 얘는 뭐야? 기야. 기는 적분 안 해도 돼. 그지? 왜냐면 적분해도 여기랑 여기가 상쇄돼서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적분 안 해도 돼. 그럼 우잖아. 우인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0에서 2까지만 적분하고 2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6입니다. 다음 문제. 자, 주기하고 같이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는 주기하고 같이 나왔어요. 우리 주기 표현이 어디서 배웠어? 주기함수. 주기함수 어디서 배웠어요? 삼각함수에서 배웠죠. 삼각함수에서 여기 2파이 이렇게 하면 사인의 기본 사인 함수의 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주기가 2란 얘기입니다. 자, 주기가 인데 마이너스에서 1까지만 딱 그려서 우리가 주기함수를 언급하는 문제는 일부만 그래프를 줍니다. 일부만 주고 그게 반복된다는 걸 이용해서 풀어봐 이런 내용을 주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전부 다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식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라고 1까지 해서 이 그래프 그리면 되지. 2에서 이렇게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위에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근데 주기가 2야. 그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3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6까지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거야.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6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를 구하는 거냐? 여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잘 봐봐. 주기 함수기도 하지만 우리 이 함수가 대칭성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 똑같겠지. 그죠? 대칭성 때문에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이 a가 몇 번 나오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6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a를 7번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a가 뭐였다?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돼. 누구를? 0에서 1까지 함수 여기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를 적분해서 7배를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기하적인 의미라고 거창하게 말은 하긴 했지만 사실 기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도형을 쓰라는 거거든. 기하적이라는 건 도형을 쓰라는 건데 지금 방금 했던 이런 주기함수 문제도 그림 그려서 반복되는 걸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맨 처음에 설명했던 우함수, 기함수 문제는 말 그대로 생긴 거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기하적 의미라고 해서 여기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이 우함수, 기함수는
이 지금 적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그냥 간파하고 있어야 돼, 완전히. 우리가 3차, 4차에서도 4차를 기함수라고 주면 기본형은 x, a, x 4제곱, b, x 제곱 더하기 c로 쓰셔야 되는 거고요. 3차인데 기함수라고 줬다. 그러면 a, x 세제곱 더하기 b, x까지만 잡아야 되는 거야. 미지수가 다 털려져 나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적분을 떠나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필기해 놓은 것도 당연히 옮겨서 필기하셔야 되지만 그대로 연습장에 옮겨 써서 본인이 열심히 외우고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